바보에서 고속 승진한 어떤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잘로 1타 강사 최상한 이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저의 커리어에 대한 테크트리를 좀 설명드리려고 칠판을 썼어요. 그래도 제가 커리어를 치면 나름 뭐 성공한, 나름 좀 어디 가서 자랑 좀 할 만한 커리어지 않겠습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30대, 정확히 이제 36살이죠. 36살에 대기업 인사총괄 책임을 했어요. 물론 저의 어떤 뭐 능력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가능했겠지만 어찌됐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테크트리를 짤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께 중요한 엑기스만 보고 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를 굳이 제가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큰 원이 있어요. 큰 원이 있고 중간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다. 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기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회. 그 다음에는 신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여러분들의 이 커리어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겉에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는 강점을 기준으로 일한다. 이 세 가지의 원을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나 커리어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뭐 1년 이상 있었던 부서는 뭐 손에 다 꼽아도 뭐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총 12년을 했는데 그 중에 오래 있었던 거는 그룹 인재경영본부의 채용팀. 아마 이게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계속 바뀌었어요. 뭐 교육팀장도 하다, 인재개발팀장도 하다, 핵심가치 개발 PM도 하다가 주요 사업부의 법인 인사 책임자를 막 거치다가 건설사업부의 인사 책임자로 약 3년 정도 근무한 여기가 이제 사실상 제일 길었네요. 근데 제 여러 가지 이 커리어의 경로에 있어서 큰 인사 이동을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그 10번 인사 이동 할 때마다 뭐 회사가 무조건 야 너 가! 뭐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한테 대부분 제안을 했죠. 물론 거부할 수 없게. 하지만 어찌됐건 선택은 내가 해야 하는 몫이었어. 뭐 이거 시키면 난 퇴사할래요. 뭐 이랬으면 뭐 저한테 시켰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기회라는 기준으로 한 번도 그 인사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연봉보다 더 중요한 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그 성과부터 빵원이고 너 연봉 되게 줄어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결론을 놓고 보면요, 제가 연봉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졌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회가 있어가지고 승진을 빨리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결과 제가 좀 고속 승진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룹 본부에서 뭐 나름 잘 나가는 팀장이었는데 그 적자 사업부에 호텔 사업부로 가서 거기 막 재밌게 또 일도 하고 거기서 재밌게 일하는데 갑자기 건설 사업부로 가라 그래가지고 건설 사업부 또 엄청 고민은 했지만 가라니까 어떻게 갔지 뭐. 갔더니 이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결정적 경험 때문에 인사총괄까지 갈 수 있었던 저의 커리어의 백그라운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고 나면 야 그때 그 선택은 진짜 옳았다. 결국에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걸 과감하게 선택했고 결론적으로 저는 승진이 빨랐고 여기에서 더 큰 경력 기회를 얻고 그게 더 큰 경력 기회를 얻고 그게 더 큰 경력 기회를 얻어서 좀 독보적인 커리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이제 이 퇴사한 이형에는 이 커리어가 저의 최고 커리어 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닌가? 자, 첫 번째로 제가 선택했던 것은 무조건 기회를 선택한다. 연봉이나 복지 다 좋은데 기회를 선택하면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은 따라온다라는 걸 제 삶 속에서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선택했던 기준은 바로 신뢰입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이게 나야, 나, 이게 나. 그럼 누가 있어요? 상사. 상사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동료. 그리고 밑으로 부하.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이분이 확신이 없잖아? 이분을 신뢰할 수 없으면 저는 아무리 기회가 있다고 해도 안 갔어요. 상사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나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는 거야. 명확한 요구야. 그러니까 내가 이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저런 일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설사업부에 갈 때만 해도 여기에 대표님이 3년 동안 저를 계속 오퍼를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때 뭐 그래봤자 꼴랑 이제 대리 팀장이었는데 그런 핫바지 팀장한테 계속해서 자네와 함께 하고 싶네. 뭐 이런 어쨌든 메시지를 보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의 어떤 그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갔더니 동료들이 누구냐? 저는 항상 전략기획팀장이 누군가를 봤어요. 저는 인사팀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합을 맞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 그럼 가서 전략기획팀장 면접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전략기획팀장을 딱 봤는데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인사팀장이 일단 그 사람부터 이렇게 갈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랑 좋은 합을 가지고
정말 사업을 뭔가 바꾸어내고 그 사람 전략을 바꾸고 저는 그 구조와 사람을 바꾸는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마지막으로 부하예요. 제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갔는데 나와 함께 합을 맞출 사람이 나랑 안 맞잖아요? 그러면 좀 가차없이 교체했어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전투력과 관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니까 신뢰할 수 있는 상사, 그리고 나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료,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 품은 부하 직원들. 저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중간 리더십으로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까 일단 일도 너무 재밌고 성과는 당연히 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만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런 신뢰관계라는 결국 사람의 실체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함께 할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뽑을 수 있는 핵심은 이제 부하 직원이었죠. 근데 여기는 저는 진짜 딱 하나만 봤어요. 뭐 물론 이제 실력도 봤는데 더 중요한 게 일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었어요. 이 두 가지만 봤어요. 사실 이게 되면은 뭐냐면 같은 마음이야, 같은 마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이 이게 흩어지면요 진짜 힘들더라고. 같은 마음으로 회사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일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큰 두 가지, 기회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기회를 선택하고 나면 내가 집중해야 될 마지막은 바로 이 강점 영역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거죠. 저는 제 강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1강점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주도해서 기획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의 강력한 추진력이나 아이디어나 설득력이 이게 없이는 시작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청하고 그 안에서 더 큰 성과를 내겠다고 그거를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프로세스로 확인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성과가 잘 나는지, 누구랑 일할 때 최대의 시너지가 나는지를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과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연습을 뭐부터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시간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강점이라면요 시간이 적게 들어요. 짧은 시간을 써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강점입니다. 그 거꾸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하해도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를 풀어내거나 어떤 성과를 도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굳이 이 관점으로 갈 필요가 없다. 다른 일을 찾으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기회가 무엇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인지, 여러분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지금까지 십수년간 계속해서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도전하고 했던 모든 저의 내용을 집대성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템플릿과 실제 결과물들까지 이번에 책으로 정리해봤어요. 흑역사도 스토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의 바보 스토리는 유명한데 제가 이번에 책 쓰면서 알았거든요. 영상에서 말했던 이 바보 스토리는 제 바보 스토리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신뢰하는 바보 스토리 배경까지 이번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놨으니까 아래 링크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바보에서 고속 승진한 어떤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은 여러분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바로 포커스라고 지었습니다. 됐지? 네, 그리고 썸네일 사진 찍어주셔야 돼요. 썸네일 또 뭐 어떻게 찍어? 커리어의 정상이란 이런 거. 너무 병만 아니에요?